이렇게 겨울철에 나도 모르게 탈수가 계속되면요, 정말 여러 가지 질병을 부를 수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겨울철 탈수가 만병을 부른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끈적해지는 혈액, 심근경색, 뇌졸중을 부른다고요? 오. 예, 맞습니다. 우리 몸속에 이 수분 같은 경우는요, 나도 알지 못하게 매일 땀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대변 같은 것으로 바깥으로 일정량이 배출하게 되죠. 이렇게 배출됐던 수분 자체를 매일매일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보충하는 것이 적게 되게 되면요, 우리 몸속의 수분 자체가 매우 적게 되면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농도가 진하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혈액의 농도가 진하게 되면 몸속에 있는 혈액이 우리 몸속에 돌 때 한 바퀴 돌 때 약 30초, 속도로 치면은 210km를 한 시간에 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이렇게 빠르게 도는 혈액 자체가 끈적해지는 것으로 문제가 생겨서 순환이 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에 막히거나 터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쉽게 되고요. 네. 뇌졸중이라든지 심폐소 같은 질병이 발생될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한데 그러려면 피가 촉촉하게 수분기가 많아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탈수가 불러오는 질병 두 번째는 이겁니다. 노년의 근력 감소, 낙상을 부른다. 이게 물하고 넘어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생각을 잘 못하실 수 있는데 우리 국내 대학 연구팀이요, 65세 이상 3,656명을 대상으로 물 섭취량과 근감소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 보고를 했습니다. 근감소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 하루 섭취량이 남성의 경우 약 4.4컵, 여성의 경우는 3.8컵으로 나타났는데요. 근감소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남성의 경우 5.1컵, 여성의 경우는 4컵으로 대비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수분 섭취량이 낮은 비율에 따라서 이 근감소증이 발생된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 남녀 각각 1.47배, 1.5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요. 노년에 이 수분 섭취를 매우 잘해주는 것이 건강 관리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전에 저희가 이제 근감소증 특집을 했었을 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중요한 게 단백질 섭취만큼 물도 섭취를 해주라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근육의 생성에도 큰 관여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수가 불러올 수 있는 질환, 저는 이것도 의외였어요. 만성염증 그리고 만성 통증을 부를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체내에서 수분이 부족해지면요, 우리 몸에서는 계속 괴사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노폐물이 생기게 되는데 이 노폐물의 농도가 농축이 돼서 자꾸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터키에서 굉장히 극렬한 운동을 시켰어요. 시키고 난 다음에 한쪽에는 물을 좀 많이 주고요, 한쪽에는 물을 안 줬더니 물을 안 준 군은요, 물을 많이 제대로 먹은 군보다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근육 손상이 훨씬 커졌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들수록 안 아프게 오래오래 장수만세 하려면은 이 물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네요. 근데 말이죠, 요즘 들어보면 이거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이럴 때도 물이 필수 조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 날 일기예보를 보시면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좋은 상태로 있죠. 그 이유는 비가 내려오면서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흡착하기 때문에 씻어내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기에도요, 점막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입과 코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점막에 촉촉하게 젖은 데 걸려가지고 씻어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일수록 물을 좀 많이 드셔서 내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적셔주셔야 몸 안으로 들어가는 미세먼지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